자, 이제 263페이지 4절의 환지 방식 보고요. 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처음 오셨죠? 예, 우리 이제 5주차 수업이니까 미리 수업했던 것들은 동영상으로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벙 쪄요. 이 뭔지. 근데 뭐 여태까지 들으셨던 분들도 뭐 다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으니까 절대 뭐 주눅 들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수업 이전에 했던 것들은 개별적으로 들으시고요. 자,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 사업은 요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이 더 주된 방식이 되고요. 자,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계획 하나를 더 작성해요. 환지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습니다. 그럼 환지 계획, 자, 얘가 환지 방식에서는 가장 주된 논점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한 문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핵심 계획인데, 자, 환지 계획, 환지라는 거는 풀어갖고 뭐예요? 토지의 교환. 그래서 토지를 교환해주기 위한 계획인데, 자, 여기서 토지라고 할 때는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하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종전 토지하고 조성될 토지를 어떻게 소유자에게 합리적으로 교환을 해줄지 시행자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환지 계획에 대한 별표 칩니다. 작성 가로 1번.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일단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자,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박스의 내용 1번 환지 설계입니다. 자, 환지 설계는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 짜나간다 그 얘기인데, 이 환지 설계가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림으로 한번 좀 보면, 자, 일단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 농지나 산지가 있어요. 농지나 산지. 자, 행정구역은 시골 무슨 면입니다. 자, 여기 토지구획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토지같이 맘대로 생겼어요. 10번지까지 이따 가정하고요. 자, 여기 이제 개발구역 지정에서 개발사업 하는데 비교적 소규모라서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사업합니다. 즉 환지 방식으로 해요. 그럼 공사하면은 이 농지나 산지인 땅이 이제 뭘로 개발되는 거냐?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택지, 대지로 개발되고요. 자,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도시지역이니까 행정구역도 이제 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토지구역이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되었고 대지로 개발이 되죠. 지번이 이제 쭉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새로 만들어진 땅으로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몇 번 토지로 바꿔주겠다 하나씩 설계를 해요. 그거를 환지 설계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종전 토지 그 자리에다 새 토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 1번 토지는 동 1번지로 나중에 교환해주고요.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로,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 4번, 5번 쭉 해가지고 10번 토지까지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설계, 요거를 말 그대로 환지 설계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동 10번지까지 요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줄 땅이죠. 교환해 줄 땅이니까 이걸 환지라고 그래요. 환지. 교환해 줄 새 땅, 새 토지. 그다음에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는 요거는 청산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 큰 토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마디로 큰 토지 대신 공사 후에 새 토지로 바꿔준다. 이거를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 뭐 열심히 또 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 다 나와요? 그 강의 노트에 다 있죠. 그 29페이지인가 강의 노트에 다 그려놨으니까, 또 강의 노트는 뭐 하려고 사셨어요? 그 판서하는 거는 다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또 그 그림 또 그리는데 한 1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설명 다 놓치고 그러니까 거기 다 똑같이 그려놨으니까 그거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는 교환해 줄 땅이니까 환지라고 그러죠. 근데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를 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 보류지. 환지하지 않고
보류해 둔다. 그래서 보류지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개발 사업에 공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럼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을 또 빼놔요. 그 팔아먹을 땅은 별도로 채비지라고 또 불러요. 그러면 이 보류지 안에서 채비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그걸 따로 뭐라고 부른다? 채비지. 그럼 이 보류지하고 채비지의 개념, 뭐가 더 넓은 거다? 보류지가 더 넓은 거다. 그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은 특별히 채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그대로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박스 보죠. 자, 1번의 환지 설계. 이제 환지 설계가 뭐다? 개념 잡을 수 있겠죠? 자, 환지 설계에 따라서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 명세는 새 토지의 명세요. 자, 이 예에서는 새로 교환해 줄 땅 동 1번지부터 동 10번지까지 환지가 뭐가 있다? 쫙 명세. 리스트 뽑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이건 다른 말로 종전 토지 명세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면 1번지부터 면 10번지까지 종전 토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세. 그 다음에 4번에 채비지하고 보류지의 명세도 있고요. 5번 입체환지한다. 자, 입체환지라는 것은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교환해 주는 거죠. 자, 그거를 평면환지 개념이다라고 해요. 이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주세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전의 토지를 건물로 환지 줄 수도 있고요. 건물은 평면 개념이 아니고 입체적인 개념이니까 그거를 입체환지한다라고 하고요. 저는 입체환지할 때는 입체환지하기 위한 건물의 명세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행자의 환지 계획지 맘대로 작성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 밑으로 합니다. 작성 기준. 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대원칙은 무슨 환지냐? 적응 환지라고 그래요. 자, 적응 환지라는 것은 종전 토지의 환지 새 토지를 줄 때는 7개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자, 앞글자만 제가 쭉 썼어요. 앞글자 그대로 따면 위, 지, 면, 토, 수, 이, 환. 그대로 앞글자 따고 외우세요.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준다. 그럼 이게 지금 7글자가 나왔는데, 자,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7글자 나오는 거 딱 2번 나옵니다. 앞에서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정 목적. 자수, 해생, 상문수. 그래서 딱 2번 나오니까 됐고요. 자수해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의환이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수해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의환이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뭐 한시를 읊는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위지면토 수의환. 그러면 종전 토지에 환지 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위치에 주라는 거예요.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갖고 종전 토지와 비슷하게 맞춰갖고 환지를 줘라. 이거를 정환지라고 하고요. 이 정환지의 반대가 되는 말을 비환지한다 그래요. 이 비환지는 원칙 금지입니다. 그 여기서 비환지 할 때 비자는 무슨 비자 쓸까요? 똥비? 자, 그런 비자가 아니고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 쓰는 거예요. 날비. 날로서 환지 준다. 그래서 비환지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한테 나중에 동 1번지로 환지 줬다. 그 자리에 좋죠. 이거 적응 환지예요. 그런데 A한테 환지 주는데 여기 가서 환지 받으세요. 그럼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환지 준 거죠. 자, 이걸 무슨 환지? 비환지. 비환지 하면은 왜 이상한 데 환지 줍니까? 토지 소유자 반발해갖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슷하게 종전 토지와 맞춰갖고 환지를 준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저환지 중에서도 앞에 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이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방식을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면적식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면적.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뒤에 거 4개 자, 요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방식을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평가식은 뭘 제일 중요하게 취급한다? 자, 우리 토지를 평가하면 그게 뭐예요? 가격이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감정가. 그래서 평가식은 가격을 똑같이 맞춰갖고 환지 줘라. 그래서 이 면적식, 평가식 2가지 주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응환지일까요? 면적식이 원칙이에요? 평가식이 원칙이에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용 환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식이 원칙은 아니고 평가식, 가격을 똑같이 맞춰준다. 자,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종전에 농지나 산지 몇천 평 되는데 대지 몇천 평으로 똑같이 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뭐를 똑같이 맞춰주는?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용 환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적용 환지의 원칙 한번 보세요. 자,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부터 앞글자 다 동그라미 치세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수리가 뭐예요? 수리. 물의 이용관계, 즉 논에다 물 대는 거를 수리라고 그러죠. 물 대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용상 환경,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구로 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주는데요. 그 동그라미 2번의 박스 1번 봅니다. 자,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로 1번.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의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동그라미,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토지를 토지로 주니까 무슨 환지? 평면 환지. 그런데 입체 환지, 가로 2번. 자, 환지 전 토지 동그라미,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동그라미, 건물로 이전해 주는 방식. 그럼 토지를 지금 뭘로 준대요? 건물로. 이걸 무슨 환지? 입체 환지. 그래서 토지를 토지로 주면 평면 환지, 토지를 건물로 주면 입체 환지. 그 다음에 2번. 자, 환지 설계는 무슨 식? 평가식 동그라미, 평가식. 자, 바로 이거 개발 사업 시행 전후 토지의 평가 가격에 비례해서 환지를 정한다. 즉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 거기까지 딱 봐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평가식에서는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라 그랬는데 종전 토지는 가격이 다 있는 거죠. 원래 있는 땅이니까 공시지가의 감정가 얼마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요 조성될 토지, 환지 이거는 지금 있는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평가식에서는 이 환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가로 3번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 거기서 조성 토지의 의미는 환지를 얘기합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즉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 밑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 거기다가 후 이렇게 쓰세요. 결정하되 딱 끊고. 자, 그에 앞서가지고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거기다 밑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거기다가는 선 평가케 한다. 그럼 좀 환지의 가격을 평가해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한 게 공정한 것인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갖고 결정해라. 그 얘긴데요. 법조문 자체가 선후가 지금 헷갈리게 써있죠. 몇 번 기출이요? 조성토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후 거친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바로 4번 면적식 환지의 기준.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면적식 환지할 때는 요 개념이 또 있어요. 토지 부담률. 자, 이 개념 때문에 면적식이 원칙은 안 된다 그러는데요. 자, 면적식으로 환지할 때는 토지 부담률.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부담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땅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보류지를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 그래서 감보율. 자, 이런 말도 같아요. 감보율이나 토지 부담률이나 다 똑같은 말. 그럼 혹시 저 학개론에서 감보율이라는 개념 들어봤어요? 감보율? 뭐 시험 볼 때까지 안 배웠다 그러죠. 아무튼 감보율 이꼴 토지 부담률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토지 부담률은 원칙 50%라고 그래요. 50%. 그 50%라는 것의 의미는 종전 토지 환지 줄 때는 면적 50% 감소시켜 갖고 환지 준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 1000제곱미터짜리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줄 때는 1000 다 주는 거 아니고 얼마만 준다? 500.
500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제곱미터 반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면적 반으로 줄여갖고 준다. 토지 소유자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죠. 면적은 반으로 줄었지만 가격은 10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이런 반으로 줄여줘도 토지 소유자는 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반으로 줄여갖고 환지 주기 때문에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면적식은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자,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그럼 토지 소유자 부담하는 비율이니까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그럼 일단 토지 부담률 누가 정해요? 시행자,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정하는데 시행자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0% 동그라미. 50%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딱 몇 프로 정하는 거예요? 50%. 그래서 원칙 50%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다 그랬는데 이 적응환지의 예외들, 특례들이 또 엄청나요. 2번 작성 기준이 다른 말로 적응환지입니다. 이 적응환지의 특례 해가지고 쫙 나오죠.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밑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나 일부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밑줄.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임차권자의 동의 거기다 별표. 그럼 하나씩 좀 풀어봐요. 자, 원래 원칙은 종전 토지의 저환지에 따라서 새로 받을 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는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저는 급전이 필요하니까 땅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종전 토지의 새 토지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환지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유식하게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새 토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논점. 자, 종전 토지에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럼 종전 토지에 임차권이 있었는데 환지 부지정해버렸다. 그 임차권 어떻게 될까요? 저 임차권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근데 땅으로 안 받으면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임차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멸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환지 부정하려면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다.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필수입니다. 그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종전 토지의 환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니까 누구의 동의까지 반드시 받아와라.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필수. 그 다음에 이 환지 부지정했어요. 두 번째 논점. 땅을 안 줬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죠. 뭘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 돈을 이제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종전 토지 가격을 계산해서 청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원래 이 청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돈으로 계산하는 것을 청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원래 다 끝난 다음에 주는데 아니 급전이 필요해서 환지 지정 해주지 마세요. 신청했는데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돈 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청산금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계산해서 교부할 수 있는 예외를 또 줘요. 그래서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 부지정했을 때 논점이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죠. 이때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 임차권자 동의 필수. 그리고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땅을 안 줬으니까 뭘로 준다? 돈으로. 이 청산금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미리 교부해 줄 수 있다. 사전에 줄 수가 있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가로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 자, 이걸 다른 말로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요. 과소토지를 방지. 그럼 과소토지라는 말이 뭐예요? 과소. 너무나 협소한 토지다 그죠? 너무나 면적이 협소해서 한마디로 뭐 할 수 없는 땅이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이걸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개발 사업.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로 개발. 다시 돌려받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근데 환지받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협소해갖고 건물을 못 짓는다. 그거는 대지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쓰레기 땅, 쓸모없는 땅이니까 저는 건물도 못 짓는 쓸모없는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자 예를 들어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 150제곱미터 가정합니다. 그럼 15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과소토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지받을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그럼 100제곱미터 이 땅으로 환지 주면은 건물 못 짓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니까 100제곱미터로 주는 게 아니고 50을 더 붙여가지고 150제곱미터로 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받을 면적보다 증가시켜갖고 환지를 줬으니까 이게 무슨 환지냐? 증환지. 증환지 할 수도 있고요. 또 원래 토지 소유자 환지 받을 면적이 200. 그럼 200제곱미터 환지 주는 거 아니고 얘는 거꾸로 50을 줄여가지고 얘도 150으로 환지 주는 거예요. 이유는 토지구획 정리가 되면은 면적 들쑥날쑥 있는 거 아니야? 다 150으로 딱딱 맞춰갖고 개발해 놓고 환지를 주니까 얘는 오히려 줄여갖고 환지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줄여갖고 감소시켜갖고 환지 했으니까 감환지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세 번째, 저 토지 소유자 원래 환지 받을 토지의 면적이 50이요. 그 50제곱미터 이거 과소토지 안 되게 맞춰주려면 얼마를 더 붙여줘야 돼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자 이렇게 맞춰줄 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협소한 토지일 때는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돈 주고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거를 시행자가 직권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한다고 그래요. 직권 환지 부지정. 줄여가지고 직권 부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소한 토지는 직권으로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직권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직권이라는 것은 동의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었어요? 직권 부지정하려면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정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 그런데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동의 일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 취하는 조치 뭐 있어요? 증환지, 감환지, 직권 부지정. 저 옛날에 되게 엄청 쉽게 물어봤어요.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환지는 할 수 있지만 감환지는 할 수 없다. 틀려요. 증환지, 감환지, 직권 부지정 다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한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뭐가 안 되게?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끔 면적을 늘려서 환지. 거기 동그라미 1. 저걸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증환지. 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 동그라미 2. 환지 대상에서 제외는 환지 안 준다 그 얘기죠. 저 이걸 다른 말로 직권 부지정. 직권 부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 거기 동그라미 3. 감환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직권 부지정 개념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가로 3번. 입체환지. 동그라미 1번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의 동그라미. 신청받아갖고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건물로 이렇게 환지 주는 거를 무슨 환지 한다고 그랬어요? 입체환지.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신청. 자,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은 신청이에요. 이게 종전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입체환지 할 수 있다는데 절대 동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 뭐 해야 된다? 신청.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주세요. 신청을 해야만 입체환지는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세요. 자, 입체환지 하려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하기 전에 바로 밑에 그 환지 신청 기간 등을
밑에 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밑에 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럼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갖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어디 와서 입체환지 신청하세요. 달려주라는 거예요. 입체환지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하고요. 근데 동그라미 4번 이때 입체환지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쫙. 그럼 최소 며칠 이상은 주라는 거예요. 30일 이상. 그리고 필요하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럼 동그라미 5번. 자, 입체환지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 신청 기간 내 밑에 줄 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해야 된다. 나는 20평대 아파트로 주세요. 30평대로 주세요. 신청하면은 그대로 나중에 뭘로 주는 거예요? 건물로, 아파트로 환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체환지 할 수가 있는데 가로 4번으로 와보세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의 건물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계획에 따라서 그 신청한 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럼 입체환지도 다 환지니까 환지는 무조건 무슨 계획들이에요? 환지계획. 그럼 입체환지 해주는 건물이 주택,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로 입체환지 할 때는 주택법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저 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환지계획. 그래서 계속 봐요. 자,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무조건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게 뭐예요? 아파트, 주택이죠.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 기준은 환지 계획에서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주택 공급 기준이라고 그래요.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박스 1번. 자,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동그라미 1주택을 공급할 것. 두 번째,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때에도 1주택 동그라미 1주택만 공급할 것. 그럼 박스 그 1번하고 2번 두 개 묶어갖고 원칙. 한마디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몇 주택 주는 게 원칙이다. 1주택.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외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종전에 주택 10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면 10채 다 줄 수 있다. 그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박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자, 과밀억제권역도 지금 몇 번 나왔죠?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도 한복판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게 과밀억제권역이죠. 저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개발구역.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개발구역이거나 또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3번에 공공사업 시행자일 때. 그럼 1, 2, 3 세 개 묶어가지고 투기 X. 자, 한마디로 투기의 우려가 없어요.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논점은 항상 몇 번이겠어요? 1번. 어디에 위치하지 않아야 된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개발구역일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옆 페이지의 맨 밑에 가로 7번 채비지 등. 시행자는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동그라미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딱 끊습니다. 그럼 보류지의 개념이 이제 나온 거죠. 자, 보류지라는 게 뭐예요? 또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바로 나오잖아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일단 다 뭐다? 보류지.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다시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채비지도 다 뭐에 하나요? 보류지 중에서 하나인데 공사비에 충당할 땅은 별도로 채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저희 보류지하고 채비지도 다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니까 저환지의 예외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저환지의 예외들 우리가 쭉 지금 봤는데 많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예외가 뭐였어요? 저환지 예외. 첫 번째. 너무 순식간에 넘어가고 그냥 기억이 또 하나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이때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필수. 환지 부정했을 때는 돈으로 주는데 이 청산금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 취하는 조치 맞죠? 증환지, 감환지, 직권 부지정.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토지로 주는 거 아니고 건물로 주는 입체환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주택으로 입체환지 할 때도 절대 주택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환지 계획대로.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주택의 공급 기준 원칙 1주택입니다. 그런데 투기의 우려가 없다. 어디에 위치하지 않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개발구역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가 있고요. 채비지하고 보류지도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다 적응 환지의 예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뭐 그닥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런 이제 기준에 맞춰갖고 시행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럼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행정처에 역시 확인, 감독, 인가받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저 인가권자. 그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않으면 됐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밑줄. 시군 구청장 인가 별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시행자 지금 환지 계획 작성했어요. 누구한테 와서 인가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받아라. 자, 이게 또 논점이에요. 그럼 우리 개발법에서 인가 받는 게 앞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 원용지 공급 승인, 선수구매 승인, 토지상한 채권의 승인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러니까 이 개발법은 인가 받는다, 승인 받는다 그러면 다 지정권자한테 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핵심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 환지 계획만 누구한테 와서 인가 받아요?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이 환지 계획은 지정권자 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요것만 유일해요. 지정권자 아니고 시군 구청장한테 와서 인가 받습니다. 이유는 자, 우리 환지 계획이 이제 핵심 계획이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어떨까요? 내용 자체는 아주 이게 지엽적인 거죠. 그 동네 토지 개발에서 소유자한테 어떻게 바꿔줄지 이거 작성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는 엄청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같은 데서는 개발구역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지정하죠. 그럼 도지사가 요 지역의 토지 소유자 이런 지엽적인 내용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은 중요한 거지만 내용 자체는 엄청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만 시군, 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가받는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럼 옆 페이지에 자 27회 때 작년에 환지 계획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예제 6번. 자, 환지 방식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첫 번째,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해 준다. 토지를 토지로 주니까 이게 무슨 환지? 평면 환지. 두 번째, 환지 전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로 이전해 준다. 그럼 토지를 건물로 환지해 주니까 이거는 입체 환지. 그래서 평면 환지, 입체 환지. 저희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문제는 뭐 엄청 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예제 7번. 자, 얘는 또 계산 문제. 우리 제일 좋아하는 문제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항상 난이도 상입니다. 이유는 공식을 알아야죠. 공식을 알아야 뭐 계산해갖고 풀 수가 있는데 공식 이게 뭐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문제. 그거 뭐 다 틀려도 얼마든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막 또 부담 갖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부담은 엄청 갖죠. 자, 아무튼 그래서 계산 문제는 뭐 잘 찍는 거예요. 뭐 잘 찍는데 그 찍을 때도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그럼 그 7번 그 토지 부담률 얼마냐? 이 토지 부담률 계산 문제로 출제했는데요. 좀 전에 토지 부담률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50%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4번이나 5번에다 딱 찍어놓고 맞기를 바라고 있어요.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개념이 있으면 50% 넘어가면 안 되니까 1번, 2번, 3번 셋 중에서 하나겠구나. 아이고 그것만 알아도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그 중에서 중간거에 찍으면 딱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2번이 정답인데 항상 찍을 때도 뭔가 좀 개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에다 갖다 찍어놓고 무조건 맞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부담률은 원칙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뭐 그 정도만 다시 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환지 계획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부터 작성해가지고 자,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합니다. 자, 농지나 산지를 대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해요. 그러면 요 공사는 무슨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공사 무슨 계획대로? 다 나오네요. 자, 공사 계획은 실시계획. 그래서 여기 또 안 지우고 여기 딱 남겨둔 거 아니에요. 공사는 무조건 무슨 계획대로? 실시계획.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실시계획대로. 환지 계획은 공사가 끝난 후에 토지를 교환해 주기 위한 계획이지 공사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항상 무슨 계획대로? 실시 계획대로 공사하는 거고요. 자,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를 여기서 환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교환받을 새 땅을 얘기해요. 환지를 먼저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지를 먼저 정해 주니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환지 예정지. 환지를 미리 정해 줄 수가 있다 하는데 이 예정지는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절차다라고 하는데 자, 의미를 한번 봐요. 자, 여기 이제 환지구역 공사하는데 반이 먼저 공사가 끝났어요. 반이 공사 끝났고 나머지 다 끝나려면 한 1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먼저 공사 끝난 구간 나머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한 1년 이상 놀리게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시행자가 환지를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A한테 당신이 환지 받을 땅이 요건데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요 땅을 쓰고만 계세요. 미리 환지 받을 땅을 정해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을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자, 의미 잡을 수 있겠어요?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를 미리 토지 소유자 뭐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도록 정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정지는 공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그때그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지정한다고 그래요.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당신이 환지 받을 땅 요건데 언제부터 미리 쓰고 계세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지 예정지 한번 보세요. 272페이지. 자, 지정해서 밑에 참고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다 좋은 얘기니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갑니다. 가로 1번.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밑줄. 그래서 예정지는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임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의 통지. 자, 시행자 환지 예정지 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그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개별적으로 뭐 해준다? 알려준다. 이걸 개별 통지한다 그래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예정지 정하고요. 그 옆에 들어갑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과. 자, 어디다 별표. 예정지에서는 뭐 효과가 핵심이고요. 그럼 환지 예정지, 환지를 먼저 정해줘요. 뭐 하려고 정해준다 그랬어요? 미리 환지 받을 땅을 뭐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예정지는 항상 키워드가 사용
수익권 이동. 이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자, 요 말이 키워드예요. 사용 수익권이 이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종전 토지는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는 뭐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받을 땅 예정지를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런 예정지의 효과는 항상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잠깐 임시적으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요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예정지는 항상 언제까지만 효과를 갖는다고요? 공고일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잠깐 임시적으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용 수익권 이동시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리 사용 수익권은 다 뭐에 하나요? 소유권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자, 소유권 하면은 사용 수익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처분권. 근데 처분권은 이동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남아 있고 예정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토지 소유권 내용이 나눠진다고 그래요. 분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는 사용 못해요. 그런데 아직은 내 땅이니까 법상으로 뭐는 할 수 있는 거냐? 처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환지 예정지는 미리 쓸 수는 있게 됐는데 아직은 내 땅이 된 게 아니니까 뭐는 할 수 없어요. 처분,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의 처분권까지, 즉 소유권을 다 취득하게 되는 건 언제일까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당신 땅이 될 거니까 미리 뭐만 하고 계세요? 사용만 하고 계세요. 미리 환지받을 땅을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 그래서 절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권 이동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뭐만 이동시켜가지고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줘갖고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죠. 자,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외가 하나가 또 있어요.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소유권 이동해 버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채비지.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행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이 채비지의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채비지는 뭐 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팔아먹을 거니까 시행자가 하루라도 빨리 팔아먹을 수 있게끔, 즉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 처분까지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를 줍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사용 수익권의 이동. 하여튼 예정지는 이 말이 핵심이에요. 키워드.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그 언제부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그때그때 알아서 정해주니까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쫙 밑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그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대신 어디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쭉 내려보세요. 가로 2번. 시행자는 채비지, 동그라미 별표,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 뭐까지? 처분까지, 사용, 수익, 처분까지 쫙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취득해서 미리 시행자가 팔아먹을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 효과 275페이지 맨 위로 합니다. 3번에 사용 수익의 정지. 그럼 좀 전에 예정지는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가지고 환지받을 예정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죠. 근데 거꾸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 자,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토지 사용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사용 수익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 동그라미 1번. 자,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 꼴 5글자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는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나 그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럼 사용 수익 정지시켜가지고 나가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누구한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요?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한테. 왜 그러겠어요? 자, 이름 그대로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먼저 정해준다 그 얘기죠. 그런데 환지 부지정이라는 것은 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정지도 없으니까 환지 부지정일 때는 당신은 예정지 받을 땅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환지 부지정은 돈을 미리 계산해 준다 그랬죠. 청산금 미리 주니까 예정지 정하면서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나가세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준비해야죠. 그래서 밑에 자, 시행자 사용수익 정지시키려면 적어도 30일 동안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30일 전까지 통지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중간에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으로 사용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나 부분은 바로 밑에 환지처분 공고한 날까지 밑줄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럼 사용수익 정지시켜갖고 사용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방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관리하라고요? 시행자가 관리하는데 항상 예정지에서는 언제까지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일단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예정지에서는 효과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그 먼저 공사 끝나니까 시행자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그죠? 환지 미리 정해줘서 원칙은 뭐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갖고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환지받을 예정지를 미리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키는데 다만 채비지만큼은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권까지 다 취득해서 미리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지가 있으면 예정지를 정해주는데요. 환지 부지정했으면 예정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통지해서 30일 전까지 통지해서 나가세요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공사 끝나면 예정지 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다가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환지 처분, 이 환지 방식의 마지막 절차가 나오죠. 자, 이거부터는 좀 쉬웠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